네,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이영기입니다. 어제 경우의 수 내용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소단원에 있는 문제들부터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내키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전부 다 푼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원하는 문제들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여기에 2번 먼저 볼게요. 2번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한 개씩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건 두 개고 뒷면이 나온 건 하나다.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동전이 어차피 다 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50원짜리가 여러 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었을 때 무조건 얘가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 개가 전부 다 다르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구분 가능하구나 이거 알겠고, 그리고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앞면이랑 뒷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 앞면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뒷면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상호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exclusive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호배타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좀 쉽죠. 그냥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앞면이 나온 게 두 개고 뒷면이 나온 게 하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건 안 알려줘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그냥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풀이 이외에도 그냥 직접 손으로 센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6페이지 2번 문제는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하라고 하는 것들 잘 파악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인데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개의 공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0개의 공이 전부 다 다른 숫자가 쓰여 있을 테니까 구분이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에 적힌 숫자가 30의 약수 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 7의 배수,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말이 꼬일 정도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집합 문제잖아요. 집합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를 뭐 NA라고 할 거고 이렇게 되는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NB를 구해가지고 두 개를 단순하게 더 할 거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인데, 그러면 내가 살펴봐야 될 거는 요겁니다.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30의 약수랑 7의 배수랑 교집합이 존재하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썰렁한 문제였고요. 4번 문제. 그러면 요거는 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c라고 해놨었는데 그냥 3, 3은 9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1학기 수업에서도 종종 써먹었던 테크닉이긴 한데 그냥 조금 다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형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고배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3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게 1차식이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게 1차식이니까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을 때 2차식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쓰여 있는 문자 x, y, Z 그리고 A, B, C 서로 다 구분이 되는 문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 곱하기 3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쓰여 있는 문자랑 여기 쓰여 있는 문자가
좀 이렇게 같다면 혹은 요 안에 들어있는 문자의 종류가 같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곱의 법칙으로 단순히 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형도를 그리려고 치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수형도로 풀어도 좋고 곱의 법칙으로 풀어도 좋고 어차피 뿌리가 같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조건 바꿔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4번까지는 괜찮았고 5번은 그냥 노잼이어서 안 풉니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다 풀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순열 파트에 해당하는 2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271페이지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번 1번 안 풀어. 1번 안 풀고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진짜 좀 그래요. 이런 걸 문제를 왜 내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번 문제 np2가 2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을 두 가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실리를 추구한 사람은 두 개 연달아서 나타나는 숫자의 곱이 20이다. 그러면은 20은 5 곱하기 4니까 n이 5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치껏 맞추세요. 첫 번째 눈치껏 숫자 쓰기. 이거 좋은데요. 그거 말고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P2라는 거 자체가 N이랑 N보다 작은 거 하나 곱해가지고 그게 20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괜찮죠. 저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기를 좀 권하고요. 그리고 2번,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눈치껏 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1680 같은 경우에 뭐의 배수인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8의 배수고 7의 배수예요. 그런 다음에 9의 배수도 되나요? 배수 판정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면은 괜찮은데 배수 판정법 모르겠으면은 문제 풀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리고 9의 배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거 9의 배수 아닌 것 같은데요. 배수 판정법 같은 경우에 싹 다 더해가지고 9의 배수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만약에 9의 배수 판정법 모른다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좀 추하지만 8, 9, 72 안 나눠 떨어집니다. 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682 8의 배수인 것도 알겠고 7의 배수인 것도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는 6의 배수가 맞나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가 10의 배수다 보니까 5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8, 7, 56 6, 5, 30 그럼 둘이 곱하면은 1680 되는 거 확실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R은 8765니까 4개 8부터 시작해서 4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푸셔도 괜찮고 그러면은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울 텐데 아니야 이건 그냥 이렇게 숫자로 때려 맞추는 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2번 이렇게 풀었고요. 2번에 3번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나요? 숫자 외우라고요? 예, 외우세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팁 숫자를 보면은 얘가 10의 배수잖아요. 얘가 10의 배수니까 무조건 5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5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서 n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죠. 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이 00으로 끝나는 뭐 k 팩토리얼의 최소 k 값은 당연히 10이 아니겠냐라고 뭐 당연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4번 5pr 곱하기 5 팩토리얼이 7200이다. 그러면은 얘는 120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양변 싹 나누면 이거 60 되는 거죠? 이거 60이니까 금방 r이 3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저는 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괜찮고 그리고 4번 문제 볼게요.
이런 건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는 이런 거 뭐 그냥 7P3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3번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4번은 테크니컬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얘네에 대해서 모음과 자음을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 그리고 모음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남이 내놓은 좋은 풀이를 본인이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품격 떨어지게 베껴라 세배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구분부터 해봅시다.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하죠. KRN 그리고 OEA 얘네들이 각각 자음과 모음이 되겠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또는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나는 자음들의 순서를 정하고 모음들의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음이 먼저 올 건지 모음이 올 건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풀이를 3팩토리얼과 2의 곱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계산을 하시면은 뭐 7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72라는 답보다는 이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글이니까요. 자음을 배열하는데 3팩토리얼, 모음을 배열하는데 3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자음 덩어리랑 모음 덩어리가 있는데 모음 먼저 올 거예요, 자음 먼저 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파트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모음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여사건 이용해서 풀어도 좋은데 이렇게 합시다. 먼저 자음을 나열할 거예요. 그러면은 모음을 어디다 나열할 수 있냐? 여기에다가 나열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을 나열하는 방식은 3팩토리얼. 그런데 여기 네 군데 있죠? 이 네 군데에다가 모음을 갖다가 배열을 할 거예요. 그 네 군데 중에서 몇 군데에다가 모음 배열합니까? 세 군데에다가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리를 고를게요. 네 군데 중에서 자리 세 개를 고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모음 세 개를 배열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곱해 주시면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저 문제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고 이거 막 기능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계산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4번 문제, 1번, 2번 같은 문제요. 그냥 손으로 세어도 충분히 될 만한 거 아닌가요? 제가 3학년 문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에 3학년 확률과 통계도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답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얘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써서 나열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틀렸습니다. 다 틀렸는데 물론 이제 손으로 직접 세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빠뜨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긴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학생이 보여준 그 성의요. 그 성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걔는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너무 막 감동받았다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얘기 제대로 못하긴 해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시험 시간에 진짜 모르겠으면은 손으로 세는 거 그러니까 카운팅한 진짜 막 카운팅 메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테크니컬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직접 세는 걸 과소평가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으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못하는 애들이 이 강의 듣고 있진 않아요. 그럴 의지조차 없는 애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진 않는데 저는 사실 그런 애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손으로 세 개라도 해라. 할 수 있다. 그런 애들 말고요. 칠판 정리할게요. 네, 이어서 271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손으로 세면은 된다. 이런 걸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종종 얘기하는데요. 그에 걸맞는 문제가 정말 나왔으니 진짜 진심을 다해서 모르겠으면 손으로 세시면은 뭐 해봤자 몇 개나 나온다고요. 뭐 막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러면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자리에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리에 자연수의 개수 그리고 0, 1, 2, 3을 많아야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내 자리수에다가 각각 이게 1000의 자리고 100의 자리고 10의 자리고 1의 자리인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녀석이 사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0은 오면 안 돼요. 그럼 이제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는 세 가지, 10의 자리에는 두 가지, 1의 자리에는 한 가지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총 몇 개예요 이게? 18개밖에 안 되네요. 뭐야? 18개밖에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1단계 끝났죠? 2단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이것도 18가지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숫자가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 이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도가 떨어지는 대상이 하나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0이 몇 번째로 나열된 숫자인지 구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두 번째 거 세 자리 알아냈고요.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각각 이렇게 나눠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얘는 세 자리였으니까 이번엔 두 자리가 몇 가지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정을 해볼게요. 두 자리수 같은 경우에는 9가지 나올 거고요. 한 자리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3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 18 더하기 18 더하기 9 더하기 3가지의 자연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계산하자면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48가지가 되겠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30이 몇 번째 자연수인지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냥 손 쓸게요. 손 쓰는데 일단 쓰기 전에 잠깐 이런 것들 생각해 봅시다. 제가 A, B, C, D, E, F, G, H, I까지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순서예요. 근데 거꾸로 세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맞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총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뭐 내림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름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A를 시작으로 얘는 I를 시작으로 센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방향으로 세운 건데 되게 재밌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 순서의 합이 항상 이 개수죠. 개수보다는 하나가 많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몇 개라고요? 48개라고요. 48개. 그럼 48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작은 숫자부터 쓸게요. 자연수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사전식 나열법으로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 0 나오고 1, 1 1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2, 1,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0, 2,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3,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0번째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 마지막 숫자인 3, 2, 1, 0부터 세어왔다고 치면은 얘네 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개수의 더하기 1만큼인 49부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세어보는 거, 사실 이거 위에는 그냥 장난으로 한번 알아본 거긴 한데, 그냥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한 거로는 사전식 나열법 이용해가지고 일일이 다 나열한 다음에 총 몇 개였냐 그래가지고 48부터 시작하니까 거꾸로 세어온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 1번 문제, 또 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1번 같은 거 풀지 마시고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이런 거. 그 8CR과 4팩토리얼을 곱했더니 8C 어쩌고가 됐다. 8C4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의에서부터 알고 있다시피 8,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 P여야 되죠? 8P4에서 4팩토리얼이라는 개수만큼을 나눠버렸을 때 이게 8C4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R은 간단하게 4예요. 구조상 4인 거 맞고, 계산을 좀 알아서 해보셔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거 헷갈리기 되게 쉬운데 10CR과 10C3R 플러스 2, 그러면은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10개 중에 9개를 안 고르는 거와 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가 2였으면 여기가 8일 거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7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의 합이 앞에 있는 숫자인 10과 같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R과 3배의 R 더하기 2가 합이 10이 되는 것이니 R을 2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3번 문제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부등식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A와 B는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순서가 어떻게 결정돼 있어요? B가 더 큰 숫자라고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뽑은 숫자가 3과 5라면 이미 A는 3이고 이미 B는 5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는 2개를 뽑을 건데 2개를 뽑았을 때 순서가 있게 뽑아야 되냐 없게 뽑아야 되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정해줬는데 내가 왜 또 순서를 또 부여해야 되냐? 중복해서 부여를 해야 되냐? 말도 안 된다. 나는 순서 없게 2개만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A와 B를 1에서 9까지 뽑을 겁니다. 1에서 9까지 총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만 뽑을 것이다. 근데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9C2여야 한다라는 게 좋은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되게 좋아하는 문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 위에 있는 6개의 점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일직선 위에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2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선분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2개의 점만 필요하니까, 사실 시작점 끝점이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순서 없게 2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점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3개의 점들은 일직선 위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삼각형 아무렇게나 6개 중에서 3개만 뽑아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좀 까다롭게 하려면은 문제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8C3이 삼각형의 개수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죠. 왜요? 일직선 상에 있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와 이런 문제는 비교하시면서 문제 풀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요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을 배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공식이 사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점이 6개 있어요. 점이 6개 있는데 먼저 6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은 모든 변이 나와요.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변도 있고 대각선에 해당하는 변들도 있어요. 아니 왜 또 그랬어? 아예 자신 없어. 그냥 뭐 대충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구분합시다. 얘는 이웃한 두 점을 이은 것이니까 대각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이었으니까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였어요? 전체 개수예요. 전체 개수에서 뭐만 빼면 되냐? 서로 이웃한 것인 6개만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대각선에 해당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6 대신에 n으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nc2에서 n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n-1 나누기 2 빼기 n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제가 계산이 좀 늦으니 n 제곱 마이너스 3배의 n 이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고 지금은 유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대각선의 정의 지금 처음 배웠을 거예요.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이 두 변을 제외한 이웃하지 않은 얘네들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애들 그런 것들 연결시켜 놓은 걸 대각선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단원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이럴 수가 대단원일 줄 알았는데 중단원이 또 있네요. 이런 건 왜 또 구색을 맞춰 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냥 대단원으로 합치면 되지. 1번 문제에는 읽어보니까 김밥이 서로 다른 종류인 거고 라면도 서로 다른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6 더하기 5라고 풀면 되죠. 2번 문제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n이 필요 없어.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대충 해요. 나아가게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 나오고 있네. 에이그. 그러면 이제 5번 정도랑 6번 문제까지는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칠판을 좀 보도록 합니다. 지금 1학년이 3명이 있고 2학년이 2명, 3학년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모두 한 줄로 세웁니다. 그래서 3명, 2명, 3명. 그런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해서 있어라. 다시 말해서 같은 학년끼리는 뭉쳐서 있어라 라는 건데 그러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년별로 배열하는 방식은 당연히 3가지 아니 3팩토리얼이 있을 겁니다. 학년이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러니까 뭐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학년 내 배열 그러니까 학년이 가령 1학년, 3학년, 2학년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막 뭉탱이로 서 있는데 요 안에서 1학년 3명이고 3학년 3명이고 2학년 2명인데 얘네들을 결국엔 다 일렬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1학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배열할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배열할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배열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다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보셨죠? 근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이건 당연히 8팩토리얼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8팩토리얼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한 상태, 가장 모든 가능성을 다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학년별로 뭉쳐서 서라라고 제한을 줬으니까 제한이 풀려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원칙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문제가 커봤자 8팩토리얼이 답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8팩토리얼을 넘어가는 답을 내놓으면 아예 문제를 잘못 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 왔고요. 6번 문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자연수를 뽑을 때 홀수와 짝수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홀수 10개 있고
짝수도 10개 있어가지고 총 20개가 있는데 이거 되게 뻔한 문제가 됐습니다. 전체에서 홀수만 3개, 짝수만 3개를 고른 경우를 빼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홀수는 하나 고르고 짝수는 2개 고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메모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20C3이라는 숫자에다가, 물론 의도가 있는 숫자지만 그 숫자 아래다가 얘 의미를 각각 써주셔야 됩니다. 홀수만, 짝수만. 그렇습니다. 대단원 문제로 진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좀 기쁘죠? 대단원 문제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번은 이건 좀 풀어야 돼. 문제가 쉬워도 풀어야 돼.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봤더니 1번부터 5번까지 12, 13, 14, 15, 16 여러분 나이보다도 작은 숫자가 나왔어요. 손으로 세세요. 됐죠? 첫 번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가지고 세면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풀 수 있는 손가락은 가지고 있다. 자신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카운팅 메소드인데 테크니컬하게 푸는 건데, x를 고정시켜도 좀 괜찮고요, x 더하기 y를 고정시켜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자연수 xy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풀이를 아주 크게 x를 기준으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x 더하기 y를 기준으로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x를 4라고 두면은 y는 1밖에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겠네요. x를 5로 두면요, x를 5로 두면은 y를 1로 둬도 되고 2로 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x를 6으로 두면 y는 1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다 말았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x 4, 5, 6 이 방향으로 세는 것도 막 그렇고, 이제 좀 순서 맞춰가지고 쓰자면 다른 색깔로 좀 덮을게요. 미안합니다. 원래 판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x가 3이었으면은 y는 1, 2, 3, 4, 5 다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1, 2, 3, 4, 5 중에서 얘네들만 되네요. 2, 3, 4만 됩니다. 둘이 합쳐서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x가 2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x가 2라면은 y가 3, 4, 5까지 가능하겠네요. 3, 4, 5 좋고요. x가 만약에 1이었으면은 y가 4, 5, 6까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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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답이 15개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입니다. x 더하기 y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풀이라고 생각은 해요. x 더하기 y가 5인 경우, x 더하기 y가 6인 경우, x 더하기 y가 7인 경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 4, x, y예요. 순서대로 2, 3, 3, 2, 4, 1. 그럼 여기는 4가지고요. x 더하기 y가 6인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6가지. 그리고 x 더하기 y가 7인 경우는 이렇게 숫자 잘못 셌네. 예. 그래서 4개, 5개, 6개 싹 다 더하면은 15가지가 된다. 답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푸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2번 문제 안 할게요. 2번 문제는 좀 알아서 하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2번 문제, 또 말을 또 왜 이렇게 못해. 3번 문제. 서로 구분이 가는 5개의 문자 A, B, C, D, E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서로 다른 3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만들어라. 문자열이 무슨 말이냐면은 ACE라는 뜻이랑
A, C라는 뜻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순서가 있구나. 그럼 서로 구분이 가는 5개의 대상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그들 중에서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OP3에 해당하니까 답이 똑딱 6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좋고요. 4번 문제에서 270과 324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70, 324. 270 같은 경우에 소인수분해해 보면은 이럴 거고요. 그래서 저는 324가 18, 18인 걸 알고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4 거듭제곱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최대 공배수 라지 g가 무엇이 나오냐면은 2의 1 거듭제곱 곱하기 3의 3 거듭제곱이 되거든요. 그냥 얘의 약수를 구하면 끝난다. 그러면 이것의 약수는 반드시 2의 n 거듭제곱 곱하기 3의 m 거듭제곱인 것인데 n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0 또는 1 두 가지. 그리고 m 같은 경우에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4가지. 그래서 답이 총 8가지가 아니면 8개가 나온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문제 이어서 풀게요. 6번입니다. NPR의 관계와 NCR의 관계를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얘네들이 딱 R 팩토리얼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R 팩토리얼만큼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곱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를 R개의 대상에 골라놓은 R개의 대상에 대해서 순서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였던 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10이고 얘가 35라면 딱 6배 차이 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R 팩토리얼이 3 팩토리얼임을 알 수 있으니까 R이 3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212 NP3인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얘 7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210이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뚝딱입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래서 R이 3이 나오고 N이 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 6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저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이런 맥락을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어떤 집합 x가 있고 x의 여집합이 있으면은 둘을 합집합시켰을 때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 b를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웃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얘네들을 싹 다 합치면은 무엇이 되냐면 그냥 5명을 일렬로 배열한 5팩토리얼만큼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걸 푸는 게 쉽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걸 푸는 게 쉽다고 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는 여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거든 똑같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걸 먼저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웃하는 경우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C와 D와 E라는 개별적인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4명을 배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A, B를 A, B 순서로 둘 거냐 B, A로 둘 거냐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된다면은 둘로 나누게 된다면 아니면 그러니까 A, B를 배열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2팩토리얼 그러니까 네 덩어리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네 덩어리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고 이거는 A, B 안에서의 배열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요만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이웃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답은 전체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에서 4배 아니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만큼을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 무엇이 되냐? 어차피 똑같은 답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3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이게 설명이 좀 두서없네요. 미안합니다. 밥 먹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풀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풀이인데 여기에다가 먼저 CD1을 배열을 할 거예요. CD1을 배열하는 방식 자체는 3팩토리얼이니까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두 자리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A, B를 배열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것도 6이고 이거 2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72라는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집합을 이용해서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풀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9번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9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적지 5곳과 박물관이 3곳이 있어요. 이 8군데의 장소 중에서 4곳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는 안 되냐? 유적지 5곳을 전부 다 포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박물관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문제를 풀이를 했을 때 전체 8군데 중에서 유적지만 가는 경우를 빼주면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8번과 9번 문제는 사실은 다 여집합의 개념이었고 나중엔 여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보게 되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 사실 10번도 마찬가지죠. 10번. 그럼 10번도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10번. 세 눈의 곱이 3의 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전체는 주사위 3번 던지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6의 세거듭 제곱이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전체가 6의 세거듭 제곱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만 싹 모아가지고 그거의 세거듭 제곱만큼 빼면은 6의 세거듭 제곱 빼기 4의 세거듭 제곱이 될 테니까 216 빼기 64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네, 계산 못하겠는데 뭐 여러분은 할 수 있죠? 2로 끝나는 게 하나 있네요. 네, 다행이다. 152.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2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술형이라고 쓰여 있는 2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번. 그렇게 솔직히 막 그렇게 멋진 문제는 아니에요. 그 평행선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평행사변형을 구성하고 싶으면은 서로 평행한 선들 이렇게 한 쌍씩만 고르시면 되는 거죠. 한 쌍 한 쌍 골라가지고 2쌍 만들어내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거고 아니지 저기 3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될 거고 여기서도 3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될 거고 여기서도 3개 중에서 2개 적당히 고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2개 고르고 2번에서 2개 고르는 방식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1에서 2개, 3에서 2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2에서 2개, 그러면 3에서 2개 뽑으면은 내가 원하는 평행선이 한 쌍씩 뽑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에서 2개를 뽑는다. 이렇게 4개 있었으니까 4개 중에서 딱 2개 고르는 방식은 순서 필요 없어 보이죠? 4C. 그럼 여기에도 미리 4C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차피 다 똑같은데 2에서 이렇게 막 2개 고르는 거는 3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3C. 그러면 여기에도 3C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쪽으로 나 있는 선 같은 경우에도 3개 중에서 2개를 적당히 고르는 거니까 3C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왜 다 쭉 써놨었냐면은 곱사건이랑 그러니까 곱해야 되는 대상들이랑 합해야 되는 대상들 적당하게 구분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서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답이 그냥 몇 개가 된다가 아니고 중간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2번 제가 강의 처음 부분에 어제 내용 수업 처음 부분에 어차피 이 경우의 수라는 게 중간에 좀 제가 안 말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카티시안 프로덕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티시안 프로덕트 카티시안 프로덕트 어차피 이거 경우의 수에서도 다루는 거고 집합에서도 다뤄야 되는 건데 그냥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게 집합에서 해야 되는 얘기나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해야 되는 얘기나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도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 A와 B가 이웃한다라는 케이스를 구하시고 그리고 B와 C가 이웃한다는 케이스를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구하셔야 돼요. A와 B와 C가 이웃한다. 사실은 A와 B 이렇게 본딩되어 있고 B와 C 이렇게 본딩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이런 경우의 수를 P, 이런 경우의 수를 Q, 이런 경우의 수를 R이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N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거랑 똑같은 심보로 P 더하기 Q 빼기 R만큼 해내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P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설명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아까 했던 설명이 8번 문제인데요. 8번에서 했던 설명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6명이니까 A와 B 배열하는 거고요. 5덩어리. 왜냐면은 얘네 둘을 하나로 뭉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 순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C, B, A 이 순서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D, E, F 총 4덩어리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4덩어리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인데 A, B, C, C, B, A 순서를 고려를 했을 때 2가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P, Q, R 이만큼 구했으니까 알아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드디어 다 풀었어요. 교과서 다 풀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버리시면은 진짜 큰일 나고 언젠가 한번 다시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도 안 끝났고 당연히 시험 안 끝났고 교과서는 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일 내일 아니지?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는 부교재 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도 그냥 제가 풀고 싶은 문제들 알아서 쭉 풀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안 감사합니다. 안녕. 공부 열심히 하셔.